이번 이야기는 순자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4,8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 부자 순위 435위였던 리처드 서튼 경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7,000에이커가 넘는데 평수로 따지면 약 850만 평입니다. 그리고 그는 쉐라톤 그랜드 파크 레인과 아테네움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리처드 서튼은 1937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이 집안은 수세기 동안 계속 부를 쌓아왔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항상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지만 결국 호텔리어가 됐습니다. 주위 사람들에 따르면 리처드는 항상 따뜻하고 동정심이 많고 가정적인 남자로 묘사됐습니다. 1959년 그는 피아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와 캐롤라인이라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리처드는 영국 호텔 산업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부와 명예 모두를 다 가진 남자가 됐지만 부부 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는지 결국 이혼하게 됩니다. 리처드가와 가깝게 지내는 덴마크에서 온 앤 슈라이버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슈라이버는 군인 출신입니다. 그들은 영국 시골 농가를 경영하였습니다. 그들에게도 자식이 있었는데 딸이 2명,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슈라이버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술주정으로 총을 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종종 총을 갖고 와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며 삶을 끝낼 것이라고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아들 토마스 슈라이버는 부모님의 애정전선을 항상 걱정했지만 그런데도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16살이 됐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어머니 앤과 옆집 아저씨 리처드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버려지고 앤과 삼형제는 리처드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헤어진 자신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같이 지낼 수 없었던 그는 덴마크로 돌아갔다가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 다시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데이비드 슈라이버의 음주 습관이 더욱 악화됐습니다. 본인이 못났기 때문에 이혼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잘난 남자에게 아내를 뺏겼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다고 합니다. 리처드는 그래도 이웃으로 지냈던 그를 생각하여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재활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의 자존심은 절대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성기억 장애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결국 2013년 4월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으로 토마스는 의붓아버지인 리처드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데이비드를 충분히 구해줄 수 있었음에도 도와주는 척 신용만 했다고 토마스는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다른 형제들은 의붓아버지에 꽤 적응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입장에서는 리처드가 본인의 아버지를 죽인 것과 다름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부모님의 이혼에 간접적으로나마 리처드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토마스는 2016년 여자친구와 함께 호주로 이사 갔다가 헤어지면서 2019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평생 어떤 경력도 쌓아본 적 없었던 그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다시 리처드의 저택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며 건강 상태는 굉장히 나빠지게 됐습니다. 토마스는 여러 인간관계를 통해서 매우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본인이 피해자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사실 리처드와 앤은 자식 중에서 토마스를 가장 아꼈습니다. 10대 시절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평생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32살입니다만 리처드는 그에게 10만 파운드나 줬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억 6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 용돈으로 1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6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리처드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하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가 집안일을 돕는 것을 요청했지만 그는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미 리처드의 나이는 82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 때문인지 술주정뱅이가 된 토마스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버렸습니다. 2020년에는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봉쇄됐습니다. 전 세계인들은 집 안에 있을 것을 강요받았고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토마스는 집안에서 갇혀 있으니 스스로 죄수처럼 느꼈다고 합니다. 2020년 11월에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지금 이 저택을 본인이 갖기를 원했습니다만 다른 형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토마스는 모든 것이 불공평하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80대 노인이 된 리처드를 밀어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토마스는 본인의 어머니에게 골디거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골디거는 금광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속어로 더 자주 쓰입니다. 돈을 목적으로 이성과 사귀거나 결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당시 친구와 통화했던 기록입니다. It's pretty bleak, it's pretty miserable. My mum's being an absolute. She refuses to apologise for her horrible words the other day, and she refuses to make Richard apologise for assaulting me. You know, you can imagine how that makes me feel. It's one rule for me and a different rule for everyone else, and it has been the case for 15 years. So I'm planning my revenge. I can't go on feeling and being treated with prejudice. It's not right. It's all to do with money. It's the root of all evil, and it's all to do with prejudice. And it's a shame, but it's true. 토마스는 복수를 위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부모님에게 끔찍한 짓을 할 것이라면 어떨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2021년 4월 7일 인근 주민 신고로 리처드 저택에 무장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상당히 전술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상황은 급해 보입니다. 그들은 저택의 뒷길을 이용해 들어가서 유리문을 사정없이 강제로 부수며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어머니 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매우 심각합니다. 상체에만 10개의 자상이 있었고 척수가 흐르고 출혈량도 상당했습니다. 말도 할 수 없었던 그녀는 오직 눈을 깜빡이며 경찰들과 의사소통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어진 혈흔이 범인의 위치를 알려줬고 경찰들은 위층에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리처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부엌에서 위층까지 도망을 가다가 범인에 의해서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집을 둘러봐도 토마스와 그의 차량이 보이질 않습니다. 경찰들은 토마스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가던 토마스는 친구들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Rose, I love you. I'm sorry for what I've done. You're a fantastic sister, even though you're a liar and a gold, just like your mother. Josh, I'm so sorry. I've made a mistake, and I let my emotions get the better of me. This is the last you'll ever hear from me. I love you dearly. You're the best person I've ever met. Adam, I love you dearly. I'm so sorry for what I've done. I love you dearly. I'm going to die now. And I hope you understand why that is. It's over for me now, and it's over for my mum, and it's over for Richard. God bless you. I love you. 경찰은 도망가는 토마스의 차량을 확인했고 추격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영상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런던 시내에서 무려 시속 220km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차량은 강제로 멈추게 됐습니다. 경찰이 바로 체포하려 했으나 그는 차량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멈춘 시점에 자기 가슴을 찔러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것을 보자마자 바로 테이저건으로 제압했고 그의 시도를 실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토마스는 경찰에게 돈을 줄 테니까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는 바로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앤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목 아래로는 평생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4월 7일 저녁에 있었던 일은 본인의 정신병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리처드와 토마스가 언쟁을 벌였고 화를 참지 못한 그는 우선 어머니를 공격하러 가려다가 먼저 리처드의 머리를 위스키병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공격할 때 리처드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덤빈 후에 도망을 갔고 결국 위층에서 목숨이 끊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와중에 그는 여자친구에게 3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4,200만 원 정도를 송금한 후 만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경찰을 불렀던 것입니다. 체포가 된 그는 정신감정을 받았는데 정신분열증, 우울증, 조울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고작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17일 토마스 슈라이버는 배심원 11대 1로 유죄 판결받았습니다. 하지만 사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지만 36년 뒤에 가석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날 리처드의 친아들인 데이비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절망적인 희생에서 어떻게 가족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리처드 경을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놀라운 아버지, 형제, 그리고 할아버지로서
우리가 가진 행복한 기억들과 함께 그의 영혼은 매우 오래 살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모든 사람에게 따뜻하고 관대하고 동정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것이고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남자 토마스 슈라이버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